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법 첫 번째 테마로 국민연금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요. 국민연금 제1조 국민연금법은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못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 시행은 안 되고 1986년에 가서야 전두환 정권이죠. 50 정권에 와서야 국민연금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 60에 들어와 1988년에 가서야 시행이 된 것이 바로 세 번째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에서 중요한 것은 1항과 1조 거기 보시면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국민급여를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으로써 여기 국민연금법을 보면 사회적 위험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 8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사회적 위험 8가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그 차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적 위험 가장 정책의 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그리고 실업, 노령, 그 다음에 질병, 장애, 빈곤, 사망 등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 중에 여기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노령, 장애, 사망 세 가지를 사회적 위험으로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정의에서 보실 것은 중요한 것은 5호의 의무 거기 보면 5호에 보면은 쭉 정의에서 근로자부터 쭉 나와 있지요. 5호는 기준소득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소득원액의 그 문장을 보시면 보험급여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원액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은 평이합니다만 그걸 나눠보면 국민연금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원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역시 기준소득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예를 들어본다면 기준소득원액의 9%를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4.5% 그리고 사용자 회사에서 4.5%를 기여금과 부담금의 명목으로 각각 노사 균등분담해서 9%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나 의무가입자나 의무개통가입자는 그 기준소득원액의 9%를 단독 부담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기준소득원액,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기준 기준소득원액인 걸 봐주시면서 거기 가입자 6번, 7번, 8번, 9번에 나와 있지요. 가입자 딱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명칭에서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분량과 사용자가 내는 분량이 있는데 근로자가 내는 기준소득의 4.5%는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내야 되는 기준소득의 4.5%는 부담금이라고 법률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5대 사회보험에는 모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3명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사회보험 5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심의위원을 둔다. 그리고 위원장은 2항의 2번 보건복지부 차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 정책을 분석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할당. 자,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정책 분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제공하는가, 무슨 돈으로 운영하는가, 누가 관리 운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바로 법제론의 핵심 내용이자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정책의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거지요. 예.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 적용을 받으면 4대 직영연금 적용자,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 별정우체국법에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 예외로, 그런가 하면 미리 아직 60세가 되기 전인데 55세부터 미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도 이미 받고 있으니까 적용 대상은 아니죠.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또 의무 계속 가입자, 이렇게 4개로 나누어 있다는 것도 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를 뭘로 제공할 것이냐? 이 급여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연금법 제1조에서 노령, 장애,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으로 3가지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현금. 그래서 국민연금급여는 현금급여를 이끌어가는 소득보장제도가 되겠지요. 소득보장.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사회보험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자, 국민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조금 전에 봤죠.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어요. 다음에 급여 산정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이렇게 합산해서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 또 이 국민연금급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급여의 운영은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급여의 유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령에 대하여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다음에 장애가 있을 때 장애연금, 그리고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4개의 급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유족연금의 조건은 되는데 일부가 미비했을 때는 사망일시금, 또 노령연금에 있을 때 이혼사유가 있고 법으로 정한 법정사유가 성립이 된다면 분할연금, 이런 것 등으로 전부 들어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재원, 당연히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적 재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정 3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지원금이 정부 부문이 있고, 다음에 주된 재원은 보험료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로. 그렇게 해서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크게 2개,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는 얼마네요?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9%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 분담하지.
그래서 기준소득원액의 4.5%씩을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기여금으로 이렇게 내도록 분분하고 있고, 노사균 등, 그래서 기타 가입자 그러면은 당연히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의 9%를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 운영할 것이냐? 딜리버리 전달 체계가 여기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 운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절차는 국민연금 유형적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세 가지는 심사청구, 국민연금공단이나 보험료 징수과정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바로 이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심사위원회를 두는 거죠.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쟁송법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에도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심사 청구 과정을 통한 재결은 행정심판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다시 행정심판을 할 필요는 없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국민연금 정책의 핵심 내용이자 국민연금법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법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법률이 좀 빠져 있죠. 되지만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넣으십시오. 별정우체국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 또 새로 넣어서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한다. 그러다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 직원 넣으면 됩니다. 또 좋습니다. 가입자의 종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계속 가입자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를 보세요. 사업장 가입자에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1항과 2항은 걸쳐져 없습니다. 어떤 사업장에 있는 18세 이상 60세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18세 미만의 자도 당연히, 거기 밑에서 둘째 줄, 그 말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었는데 이번에는 바꿔서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보십시오. 이제는 적극적으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빠질 수 있지만. 그런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때 수급자 그랬는데 이제는 급여의 종류별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보면은 어쨌든 3번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원칙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18세 미만의 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의 원칙은 이렇게 18세부터 60세 미만이라고 해놓고 18세 미만의 자도, 18세 미만도 가입자가 될 수 있게끔, 물론 단서는 당연적용 사업장이지만, 자, 됐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마저도 가입자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도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를 홈페이지 참조해서 같이 봅니다. 다음에 지역가입자를 보시면 다 좋은데 지역가입자 다른 건 없고, 거기 1호에 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당연 제외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되지 않습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은 직영연금이기 때문에 거기 다 삭제하면 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당연히 직영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역가입자가 아닙니다. 직영연금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별정우체국 직원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자, 그 정도에서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봤고, 지역가입자에서는
별정우체국 직원 빼면 됩니다. 다음에 가입자의 정은 여기 있고 35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35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가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이 나와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거기다 줄죠. 월 단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월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에 2항 쭉 내려 2항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뒤에 이제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만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근데 그 10년이라는 것은 포럼2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1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년은 가입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20개월을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군 복무에 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서 약간 그 호수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참고해서 홈페이지 참고하시되 어쨌든 군 복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이 단지 그 범위만 드러난 겁니다. 군 복무 의무 복무로 6개월 이상을 한 사람은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적에 가입 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해서 계산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대. 그 범위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도 포함을 시켰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하지만 아시죠? 출산에 대해서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하되 상한선 50개월을 그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다면 그 가입기간에 그만큼 상한선 50개월을 추가 산입해서 계산하도록 한다라는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은 좋고 넘어가십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들 362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리한 것처럼 국민연금 급여는 현금 급여로 지급이 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사망에 있는 것처럼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본연금의 계산 방식의 1,000분의 1,200, 1.2를 말하고 있는데 좋고 거기에 보면 부양가족연금액에서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15년도 기준입니다만 2016년도 기준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거기 보시면 364페이지에 보시면 중복급여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중복급여. 우리는 사회보장으로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지 사회보장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가 여러 개 발생할 수도 있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배우자가 사망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도 되고 본인이 살다가 장애에 있어서 장애연금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녀가 많았는데 자녀가 동시 사망을 해서 또한 그들의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떼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 주지 않고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만. 그런데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잠시 정지가 될 뿐인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다 안 주는 건 아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그거의 30% 종래는 지금 여러분 책에는 오른쪽 페이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죠. 법률이 개정되어서 중복급여 조정을 과정해서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분의 30이라고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100분의 30 첫째 줄 365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죠. 100분의 30이라고 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이 있죠. 좋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수급권의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그런데 이 권리는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지만 급여는 현금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즉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153만 원이다. 3만 원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면 압류 금지는 아니고 그건 기초연금이나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그런 금액 15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나와 있지요.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생존하는 동안 장기보험이랑 장기보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왜냐면 우리는 적용기간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러니까 59세까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세가 될 때부터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시기는 부칙 규정을 봐야 되는데 국민연금법 부칙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나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53년생에서 57년생까지는 61세부터 지금은 이제 55년생이 받고 있겠습니다만 61세부터 받습니다. 58년생,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들의 연세 58년생부터 62년생까지는 62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63년생에서 67년생까지는 63세가 되어야 이렇게 5년 단위로 있습니다. 출생연도마다 각기 수급권자가 되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쉬운 9이 넘어서 60이 됐다고 해서 바로 수급권자가 되는 건 아니고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연도가 나이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2항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느냐는 경우 참 말을 완곡했었습니다만 먹고 살 길이 깜깜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당겨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슴 아픈 조기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곧잘 나오죠?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다음에 거기 보면 조기 노령연금 나와 있고 3항에 노령연금액 나와 있지. 거기 2항에 2번에 보시면 지급연기에 따른 가산이 있는데 우리 국민연금에 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18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당연적용 사업장에 18세 미만의 가입자가 굳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입자로 보고 국민연금 보험료 받고 다 기간 계산합니다. 그런데 60세 미만이라고 하면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앞에 나왔던 의무계속 가입자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 지급을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한 번에 관해서 그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자, 여기는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무계속 가입자인 것처럼 65세 미만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이자를 가산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해서. 그래서 여기 지급 연기에 따른 가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무가입자를 보되 6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의무계속 가입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노령연금액 계산 3항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이 되면 기본연금액 5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주고 1년이 초과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5%씩을 가산해서 11년이면 기본연금액 55%, 12년이면 기본연금액 60%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분할연금 수급권. 분할연금 수급권, 자 거기도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다면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그 돈을 나눠 쓰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분할연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했을 것,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됐을 것 당연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개정된 것은 거기에 보면 사망 5번에 사망 나와 있지요. 분할연금의 소멸 분할연금 전국권의 소멸 시기는 종래에는 3년 아직까지 교재 3년 그리고 책 나오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분할연금 전국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다 좋고. 다음에 36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 뭐 홈페이지에는 길게 적었지만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이란 것은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69페이지 보면 장애연금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하되 기본연금의 비율을 가지고 4등급은 100%, 80%, 60% 나누는데 문제는 장애연금 수급자 중에 장애등급 4급은 제목은 장애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의 모든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한다? 땡! 틀린 것이 되겠어요. 장애등급 4급은 제목은 연금이지만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잠시 여기서 기본연금액만 계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65세 미만까지는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비율을 지급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할연금도 역시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비율로 배우자 있던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장애등급, 장애연금 수급은 장애등급 4급 또 역시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원칙은 국민연금 급여는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이지만 이렇게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는 소득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자 그리고 분할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중에 장애등급 4급은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다음에 유족연금이 나와 있지요. 유족연금. 자, 유족연금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쭉 보시되 그러면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법률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수급자,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서 거기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등장합니다. 다음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발생합니다. 다음에 그냥 가입자가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적용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해야 되지 가입기간은 10년인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즉 240개월인데 낸 기간은 80개월도 안 된 80개월도 못 되면 사망했다고 해도 유족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가입 대상 기간 중에 3분의 1 이상은 연금보험료를 월별 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시까지 낸 연금보험료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해야 유족연금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발생을 하는데 반드시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개정되어있으니까 보시고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보면은 유족의 범위는 서열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모 이렇게 2천 범위로 이렇게 가는데 배우자의 일은 사실혼까지 높게 설정을 하지만 그러나 자녀나 손자녀 또 부모나 조부모에는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와 같은 경우에는 25세 미만이어야 25세 미만 개정된 것이 25세 미만입니다. 전엔 19세 미만이에요. 25세 자녀와 같은 경우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 제한이었다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과 장애 제한이 있다. 또 기본 제한은 생계를 주로 같이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되 여러분들은 특히 자녀의 연령 제한은
19세 미만이 아니라 25세 미만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반환일시금 나와 있지요. 반환일시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고, 거기 사망일시금이 나와 있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자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수급권자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주로 의존하던,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던 차례대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반환일시금에 준하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망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생계를, 거기 법조문에 보시면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이 말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없으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여 제한은 좋고, 급여 제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지만 관계법령이 정함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374페이지로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우리가 아까 이게 정리한 것처럼 보험료는 기준소득원액을 산정 기준으로 해서 9%를 징수를 합니다. 그 중에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으로 하되, 사용자, 사회사에서 부담금으로 4.5%, 그리고 근로자가 기여금으로 4.5%를, 자, 거기 2번에 3번, 68조에, 88조에 사망 나와 있죠? 그리고 기타 가입자는 기준소득원액의 9%를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를 쭉 넘어가 보시면 거기 연금보험료에 국민연금기금이 이렇게 나와 있고, 377페이지 377번 권리구제로서 13번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국민연금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두고,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심사청구, 국민연금 1차 단계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징수위원회를 둡니다. 꼭 줄쳐놓으시고, 만약에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국민연금 재심사, 그 젤로 밑에 나와 있죠? 줄쳐놓으시고, 만약에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다른 쟁송, 구제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하여 여기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굳이 재심사를 받았는데 또 행정심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번 보칙의 시효 3번에 나와 있죠. 이제는 이제 암기해 줬습니다. 모든 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분할연금 소멸청구권이 주말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해서 구분을 했지만, 하물며 기초연금까지 다 5년으로 통일됐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이번에 개정됐죠. 다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적용은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연금법 127조의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입니다.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만약에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협정에 따른다.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헌법 제6조를 보시면, 헌법에 보면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일반 법규는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요를 가진다. 그 때문에 사회보장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는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협정은 같은 효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사회보장협정은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지금 2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보험법의 첫 번째 테마인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정책을 동시에 진행을 해봤습니다. 체크한 거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